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의 정승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규혁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충북 오늘은이 신년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어제가 음성군이었다면 오늘은 어느 지역일까요? 오늘은 영동군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가 민선 7기의 반환점을 맞는 아주 주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영동군은 어떤 군정 방향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복 영동군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또 영동의 자랑거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CJB 충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동군수 박세복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어느덧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동군은 국악과 가일의 고장입니다. 국악을 전수 계승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2019년도에 52번째 난기국악 축제를 열었고요. 네. 또 과일을 소재로 한 또 축제를 포도축제, 와인축제, 곡감축제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영동군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지난 한 해는요, 지속적인 저성장과 또 사회 양극화, 또 일자리 감소 등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영동은요, 이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라는 송풍파랑의 자세로 또 많은 것들을 이뤘던 한 해라고 하는데요. 군수님, 지난 한 해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한 해는 저희 영동군으로서는 아주 대망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이 양수발전소라는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충청북도 각 방송사 또 언론기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은 또 기사나 또 방송을 잘 해주셔서 이제 이런 국책사업이 저희 영동군에 한 8,300억 정도로 지금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때 업무 협약 체결하러 가서 한수원 사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이랑 대화를 나눈 그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네. 1조 1,000억에서 1조 한 3,000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공사 비용이. 그래서 한 70% 이상은 우리 영동 군민들에게 좀 스며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네. 또 그래서 또 그렇게 또 하겠다고 또 흔쾌히 또 답도 얻어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영동의 이제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크나큰 이제 국책 사업인데요. 이게 고용 유발 효과가 한 1조 한 3,500만 원 정도 될 거고. 대단하네요. 네, 네. 또 저 생산 유발 효과가 네. 고용 유발 효과가 한 6,700명 정도, 한 7,000명 가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동군은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좋은 사업을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유치를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또 우리 영동군은 2019년도에는 6천억 시대를 또 예산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의회의 의결을 6,213억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군수를 취임하고 들어가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4천억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2018년도에 5천억 시대를 열었는데 1년 만에 6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7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요소 아주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공모사업 51건의 성과도 있더라고요. 예. 네. 저희들이 이제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네. 많은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영동군에서는 뭐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건 뭐 뻔히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기차게 군정을 펼치지 않으면
고립되는 그러한 군이기 때문에 우리 700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런 좋은 쾌거를 이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점을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아쉬운 것은 뭐 각자 전국적으로 지금 농어촌군이 다 그럴 거예요. 인구가 절벽 시대가 맞아요. 돼서 네. 우리 영동군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한 30%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고 또 출산화가 또 없습니다 지금. 네. 작년에 2019년도에 보면 사망자 수가 한 670명 정도 되고요. 네. 또 출생아 수가 21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한 450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인구가 점차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또 2018년도에 우리 영동군 인구가 49,715명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2019년도에 48,738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나 차이가 한 1,000명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생아하고 우리 사망자 수에 한 450명 정도 차이 나고 그럼 한 550명 정도가 어디로 갔느냐? 제가 볼 때는 모든 환경이 열악해서 네. 교육 환경부터 또 문화 뭐 모든 거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일자리 이런 것이 공유가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영동을 떠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정주 여건을 출생아부터 유아, 청소년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가야지만이 영동이 인구 절벽이 안 되고 다시 인구가 좀 모여들 수 있는 또 그러면서 기농기촌 활성화도 좀 같이 공유해서 같이 좀 병행해서 좀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네. 제일 아쉬운 것은 뭐 항상 인구가 좀 주는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주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도 조금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 관광 사업 인프라도 이제 저희 영동군은 천혜 나름대로 경관을 갖고 있고 그럼요. 좋은 물, 맑은 공기 이런 것을 다 겸비하고 있는데 네.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민선 7기 때부터 제가 계속 해 나오던 그런 과제를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100년 되기를 바라보고 저희들이 구축을 해 나간다면 영동군은 결코 좀 소멸되는 군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아쉬움들은 좀 채워나갈 수 있는 네. 올해의 군정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경제 분야인데요. 앞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지난해에는 예산이 5천억 원 시대였고요. 올해는 이제 6천억 원 시대. 이게 이제 군정 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년 만에 쾌거를 이뤄냈는데 이제 아마 이런 재원들은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우리 군 경제가 또 어떻게 좀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정책들 갖고 계시죠? 경제가 살아나려면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가 돼야 돼요. 네.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이 먹거리부터 모든 것이 형성이 돼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규 여건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영동 산업단지를 완공을 하고 지금 91% 분양을 했습니다. 네. 또 환관물류단지는 100% 분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좀 더 넓혀야 되겠다 해서 환관물류단지 옆에 한 15만 평 정도를 더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조성하는 것이 조성만 하면 뭐 다른 지자체 마냥 막 기업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우리 영동군은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울, 부산 중간 기점이라고 해서 접근성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서울, 부산에서 중간 기점이면 서울 사람이 볼 때 제일 멀고 부산 사람이 볼 때 제일 멀고 그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분양하는데도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좀 지혜를 짜내서 산업단지를 좀 조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동이한테 기업도 하고 또 영동의 인구도 증가도 좀 시키고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좀 하나 더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네. 그 환경 그런 교육 환경부터 문화 환경 모든 이 체육 인프라까지 같이 겸해서 가야지만이 영동에 안주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시장 경제 논리에도 그것이 또 맞는 거고 사람들이 많아야지만이 모든 것이 유통이 되고 융통성이 있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는 지금 가닥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군수께서 지금 큰 그림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200호 건립 박차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네, 이제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LH 공사에서 사업 선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네. 산업단지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200호 건립을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언제 그럼, 완공이 되나요?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게 졌을 때는 이제 근로자들이 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거 환경 개선을 그렇게 해주려고 미리 제가 LH 공사에 공모를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기업에서도 이 인력 수급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시골에는. 맞아요. 그런 것을 커버를 해주면서 같이 가면 기업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영동이 될 것이고 또 영동에 가면 취업을 하면 내가 잘 곳, 숙소가 분명히 필요하죠. 또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정주 여건이 같이 덩달아 같이 좀 호흡이 되면 같이 밸런스가 맞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 영동에도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지 않느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대책들도 갖고 계신데요. 어떤 계획 있으실까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는 걸로 네. 알고 지역 있습니다. 카페 많이 네. 발행하죠. 네. 우리 영동군도 작년에 14억 원어치를 발행해서 다 나가고 올해 이제 한 20억을 또 추가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역 유출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들 네.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단 한 가지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의 모든 것을 융통성이 하려면 일단은 이 도심지의 대형마트로 가는 이 소비자층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영동에서 잡아놓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저는 좀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은 이제 젊은 층에서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이 뭐라 하나요? 그 카트 하나 네. 끌고 모든 거 싹 돌면 그냥 다 보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지역에 우리 영동 같은 데는 시골에는 네. 봉다리 들고 다녀야 들고 되잖아요. 다니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시스템을 같이 좀 장을 보면 좀 차 있는 데까지 좀 갖다 주고 또 아니면 또 배달도 시켜주고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작년에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확대 운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좀 탈을 바꿔야지만이 무조건 그냥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 뭐 어렵다, 이런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소비자층을 마트로 가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마트로 안 가고 여기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시장이라는 건 재래시장은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이 물건 깎는 재미로 다니셨잖아요. 그쵸. 네. 마트에 가면 그냥 원가 정가 그대로, 그대로, 정가 그럼요. 그대로 그냥 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재미있게 활용해서 좀 사는 맛, 또 파는 맛 이런 것을 좀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계획을 좀 들어보니까 1년 후에 영동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많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항상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영동은 이곳에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또 해결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자리 지원센터인데요. 이 영동의 일자리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인재를 원하는 기업이 서로를 찾아 딱 만나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영동은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부인자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영동군 일자리센터는 구직자의 요구사항과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우리 지역 실정에 꼭 맞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학교, 공공기관이 협력하여서 기업에 필요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고, 그리고 관내 일자리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일자리를 통한 국민 복지의 향상에 힘쓰고 있고, 고용이 안정된 영동군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 상담사를 배치해 효율적인 일자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는 영동군. 특히 구직자는 실시간으로 인력 필요 기업체 현황과 필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개인별 심층 상담으로 맞춤형 취업 말씀뿐 아니라 서류 작성과 현장 동행 면접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되게 걱정이었는데, 제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저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상담이 되니까 그게 되게 후련한 것 같아요. 한 건설업체에 취업한 이성림 씨 역시 영동군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일할 곳을 찾았는데요. 현재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사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귀농을 하게 됐는데, 이제 버섯 농사를 하다가 제가 저하고서 조금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직 신청을 했는데, 영동군청 일자리센터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발로 뛰어도 한계가 있었던 일자리 찾기. 영동국의 세심한 정책으로 기회를 갖게 된 이성림 씨는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다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나이도 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렵게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그것도 영동군청에서 이렇게 힘을 써주셔서 전 덕분에 아주 예전에 있는 그 전공 분야를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건설 그 안전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찾기가 사실은 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동군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으로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좋은 인연으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매칭에 성공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영동군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대한노인의 취업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동군 일자리 센터랑 같이 협력하여서 부인자와 그다음에 구직자가 모두 행복한 영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구직하시는 분도 그렇고 구인하시는 분도 그렇고 각각의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그 영동의 일자리 지원센터가 이 둘의 어려움을 잘 이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영동 국민분들은 참 든든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취업 정보와 그리고 또 일자리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복지 정책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사실 뭐 충북도 그렇고 영동도 그렇고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좀 촘촘히 이어져야 될 텐데, 올해 그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까요? 글쎄요, 어르신들 복지라는 것은 건강하시라고 네.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현재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이 초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네. 또 혼자 돕고 어르신들도 많고. 이제 제가 많은 이제 가정을 방문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옛날 시골집은 이 뜰방이라고 있어요. 이 뜰방. 이렇게 뜰방이 높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시는데도 너무 힘드시죠. 이 무릎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엄청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거기를 이 방부목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드려요. 경사로를 만들어요. 네, 경사로를. 네. 그러니까 이 계단식으로 뜰방이 이게 높은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또 손잡이도 있으니까 손잡이 잡고 올라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복지를 실질적인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몸에 와닿는 그런 복지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뜰방 사업도 해드리고 또 특히 어르신들의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귀도 또 잘 안 들리시고 그쵸. 또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안경이라든가 보청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체력이 저하가 되면 딸리면 대상포진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대상포진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좀 접종을 좀 시켜드리는 이런 사업을 올해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고령자 저희 복지 주택이라고 해서 제가 208세대를 또 공무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져서 어르신들이 이제 자유스럽게 거기에 뭐 체력단련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 활용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네. 정말 이제 많은 이제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또 이제 영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는 아동과 또 청소년 또 청년들을 위한 이런 복지 정책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영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젊은 영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지금 출산이 저조한 이유가 네. 제가 진단할 때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네. 사교육비 엄청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것을 극복을 해줘야지만이 도심지에 비해서 농촌은 모든 게 좀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져서 그건 뭐냐면 어린이집에 가서 4시에서 5시면 끝나요, 아이들이. 네. 근데 집에를 와야 돼요. 근데 집에 오면 뭐 부모님이나 누가 친정 어머님이나 누가 보살펴 줘야 돼요. 맞아요. 그죠?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렇죠. 안 그러면 네. 보모를 쓰시면 비용적인 것도 비용적으로 크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는데 좀 외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걸 지면 어린이집에서 끝나면 글로 갖다 아이들을 글로 이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아이들을 밤 10시까지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응? 선생님들이.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직장을 맞벌이를 해도 뭐 저녁 식사가 약속이 있던 뭐 무슨 모임이 있던 다 끝나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규 여건을 어린아이부터 출산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래서 청소년까지 이 정규 여건을 만들어줘야지만이 젊은 세대들이 와서 영동에서 아이 키우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를 제가 구축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들이 건립하는 예산도 확보했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되면 정말 타지 자체에 비해서 아무리 열악한 영동군유제도 농업군유제도 정말 아이들 키우는 데는 좀 그래도 좋다라는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지만이 젊은 부부들이 또 우리 영동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쉼터도 만들어주고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장학금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네, 장학금도 네. 이제 저희는 제가 작년부터 우리 뭐 다른 지자체는 이제 교복 비용 뭐 이런 거를 좀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초등학생한테는 뭐 20만 원 입학금, 네. 또 중학생한테는 30만 원, 고등학교는 뭐 50만 원 그렇게 해서 입학금을 드리고 이제 축하금을. 네. 그리고 대학생들은 그 전에는 향토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기금에서 영동대학교나 이런 데만 가는 학생들한테 줬는데 지금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만 두고 있으면 네. 뭐 청주가 됐던 대전이 됐던 다른 도시에서 학교를 가도 장학금을 줍니다. 우리 영동군의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으면. 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줘서 그 학생들로 잘 성장해서 지역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반적인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상급식도 있던데요. 무상급식은 네. 이제 저희들이 뭐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이나 도에서 많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무상급식 하던 그 돈을 그냥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학생들한테 다시 쓰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미 했거든요. 네. 무상급식을 고등학생들에게. 그럼 그 돈 남는 돈 갖고 좀 농촌에 우리 시골에 있는 채소, 그러니까 과일 뭐 이런 것을 먹거리를 양질의 식료품. 양질의 채소를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는 중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복지 정책에 대한 좀 궁금증을 해소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가운데 완공이 돼서요. 지금 운영 중인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현장 화면을 좀 담아본 게 있죠. 네, 바로 치매 안심센터인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멀지 않은 미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텐데요. 노인 인구가 많은 영동 역시 그 사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치매안심센터는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보건소 3층에 증축하여 종합적인 치매 통합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신 분이 약 3만 5천여 명이 되도록 저희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기 속에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동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있어도 안심이 되는 영동이라는 구호 아래 지난해 3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조기검진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쉼터, 가족카페 등 노인들과 가족의 마음에 부담을 덜어줄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복싱을 했어요. 60년대, 50년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0 넘었으니까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게 기억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정신도 많이 좋아졌고, 말도 그때보다 더 잘하고, 말도 자주 놀리고 말하자면, 손도 이제 이게 굳지 안 하고, 저뿐이 아니고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나 또 여사님들이 아주 다 좋아하고요. 예,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 전담 인력 7명이 상주하면서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살뜰히 챙기고 있는 영동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 상담 등록 관리부터 1:1 사례 관리, 치매 인식 개선, 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쉼터 운영, 가족 카페,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 건강 서비스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인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또한 작업 치료 도구로 되어러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이 더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는 영동군 치매와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기반을 착실히 다지게 될 치매안심센터. 성공적인 운영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이 되는 영동이 실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치매는 환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국민 전체가 좀 나누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영동은 이런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몸의 여러 기관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요. 아픈 맞아요. 것도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영동 국민분들은 좀 이것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이런 정책들로 이 영동 국민들이 안심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동군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농업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영동하면은 곶감 생각나고, 그렇죠. 포도, 맞아요. 복숭아 네. 이런 것들이 참 그 맛있는 과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과일을 좀 맛봤으면 좋겠는데 농업의 그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는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영동군에는 농업군이지만 과수농의 한 80% 정도가 전념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고추 농사나 깨 농사나 마늘 농사를 짓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네. 저희들은 이 나무 과일 나무에 올라가서 이 전지도 해야 되고 봉지도 씌워야 되고 인력 창출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네. 뭐 마늘 농사도 마찬가지고 뭐 고추 농사도 마찬가지고 기계화가 되면 손쉽게 농사를 질 수 있지만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꼭 나무에 올라가서 해야 되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고령화 사회에 인력 수급은 잘 안 되고 또 뭐 계절 근로자들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모시고 오지만 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농기계 기계화가 돼야 되는데 기계화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득차 같은 이제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비싸요 가격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보조금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네. 보조금은 우리가 주고 싶어서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한 150억이면 150억 실링이 딱 돼 있어서 더 이상은 주고 싶어도 못 줘. 네. 근데 이 농기계 구입 값은 엄청 비싸요. 네. 그러니까 농기계를 제대로 구입을 못 해요. 그게 일손 딸리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이 농업 명품화를 만들고 농업군으로서의 이상을 높이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런 걸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좀 중앙부처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뭐 그분들이 뭐 꼭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 와서 좀 현지에 와서 좀 눈으로 보시고 정말 이렇게 과일이 많고 영동구 같은 경우는 전체 농가 한 80%가 과일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책이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 새삼 좀 더 느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좀 지원책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영동군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말로는 명품화를 하고 뭐 다양한 뭐 시책을 발굴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네. 첫 번째는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다 이 농업의 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153억 정도 더 증액해서 네. 816억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네. 많은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만 단 기본적인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 이런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 접과가 그러니까 알속기하고 봉지 씌우고 할 때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사람 손이 꼭 필요한 맞아요.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런 것을 사다리 놓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와서 또 옮기고 이렇게 하면 일이 빨리 이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고소득차 같은 경우는 위에 딱 타고 리모컨을 조종하면서 가거든요. 그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럼 일손을 그만큼 많이 더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게 좀 아쉽다. 뭐 당연히 농업의 명품화는 뭐 어느 누구든지 어느 군이든지 다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네. 기본적인 이 제도적인 것부터 좀 변화가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보니까는 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가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선별부터 포장까지 싹 시스템이 다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이 해외로 수출하는데 용이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일일이 손으로 다 무게도 달고 크기마다도 분류해야 다 되고요. 분류해야 예. 되고 그러니까 일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 유통센터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뭐 사인 마스켓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동남아나 이런 데 수출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잘 활용만 하면 농가 소득도 창출되고 또 수출도 많이 해서 우리 영동을 또 알리는데 과일을 알리는데 이런데 많은 효자 노릇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잘 앞으로 잘 따듬어서 잘하면 우리 농가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가 소득 창출이 되면 그때 가서는 군수가 잘해서 고마운 목소리 한번 드리려나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네, 저희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관광 분야입니다. 사실 이제 영동군 하면 이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관광 산업화를 위해서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꿀떡 없는 관광산업 최고죠.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전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화는 그렇게 잘 안 되고 네. 그러면 관광 산업이라도 꿀떡없는 산업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금강이 흐르고 송천강이 흐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자연 경관을 활용해서 힐링 관광지를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동을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러면 먹거리 창출, 과일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올뱅이 국밥도 많고 먹거리도. 그런 것 최대한 이 시골스러운 음식, 시골이 시골스러워야지 시골이 도시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골이 시골스럽게 잘 꾸며서 그래서 이 관광 힐링타운을 만들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민선 6기 때 가져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공교롭게도 양수발전소가 저희들이 또 유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힐링타운과 양수발전소의 그 거리가 건 약 한 9k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10km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케이블카를 지금 놓으려고 한송 관계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제반적인 허가 절차를 이제 가겠지만 케이블카를 한 10km 정도 되는 케이블카를 놓으면 산 등성으로 타고 가서 그러면 이게 케이블카 10km짜리 놓는 순간에 이게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해서 힐링타운과 같이 연계해서 양수발전소와 같이 동선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곳 부럽지 않는 관광지가 명소가 된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현해서 영동의 100년 먹거리의 관광지를 꼭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화면에 좀 담아본 게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영동군의 미래 관광 산업을 책임질 100년 먹거리, 바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인데요. 대규모의 관광지 조성 사업이 완공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영동의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는 시작부터 촘촘한 준비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저희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는 공공부문과 민자 부분이 있는데 공공부문은 현재 50% 진행률이 됐고요. 그중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힐링센터, 웰스타운, 그다음에 광장 조성까지는 이제 2021년을 준공을 목표로 완료를 하고 있고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추진 사항인데 현재 공모자들을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지난해 4월 완공된 복합문화예술회관인데요. 영동 국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줄 시설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 개최를 진행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19년 4월에 개관했습니다. 450석 규모이고요. 개관 이후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펼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2020년 올해도 난계국악단 신춘음악회부터 뮤지컬, 공연, 각종 전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이곳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영동 국민들 또 그리고 우리 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문화 관련 또 관광 관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개장의 신호탄을 알린 와인터널 역시 지난해 12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순항 중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직원 모두가 소믈리에 자격증을 획득하며 와인 전문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우리 영동 와인터널 담당 공무원 2명과 여기 외주업체에서 종사하는 직원 5명, 총 7명이 작년 연말에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금년부터는 와인 전문 소믈리에가 제대로 모시는 와인터널로 더 활성화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에 들어서게 될 주요 공공시설은 총 6개, 과일나라 테마공원과 와인터널, 복합문화예술회관은 보신 것처럼 건립을 마쳤고요. 숲에너지활성화센터 등을 갖추는 웰리스타운 공정률은 55%를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저희 계획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체류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체류하면서 관광지를 이제 볼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남부 관광의 핵심이 될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명소로 완공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충북 오늘은 시간에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면 성공적인 조성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영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국악 엑스포인데요. 이 국악을 주제로 한 엑스포라고 합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 국악은 우리 박연 선생님이 태어난 탄생지가 영동입니다. 네. 작년까지 52회 난개국악 축제를 열고 올해가 이제 53회째였는데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반세기가 지나도록 우리가 영동의 국악의 메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축제를 했어도. 그래서 세계 엑스포, 국악 엑스포를 열면 세계 이상은 대한민국의 국악의 이상을 좀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영동을 알릴 수 있는데 큰 주안점이 되고 또 영동의 모든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2025년도를 기대를 두고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악하면 영동이 성질하는 이상을 좀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엑스포 개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의 투명화에 대해서 영동은 지속적으로 지금 애를 써왔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계획도 있으시겠죠? 행정의 투명화는 아무래도 군수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잘 해야 되겠죠. 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네.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통통 간담회를 한 50여 개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또 대화도 이제 군정에 대한 궁금증 또 자기네들이 좀 뭐 바라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다 듣고 또 제가 답변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열린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1년에 군수실에 찾아오시는 방문객들만 해도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읍면에 일부러 나가서 이동군수실을 나가서도 또 만나고 그래서 1년에 자주는 못 만나도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통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많은 믿음을 주시고 또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제가 군수를 언제까지 하려는지 몰라도 하는 데까지는 격없이 네.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영동군 네. 발전을 앞당기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올해도 정말 이제 국민분들의 많은 상원과 또 응원도 필요할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동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영동군 같은 경우는 과일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참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슬기로운 지혜로 잘 극복을 해주셔서 그래도 다산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경제안전 새해에서부터는 정말로 아주 흰지라고 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12월까지 잘 가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경제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우리 영동이 더 네. 크게 또 더 높이 더 멀리 그런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세복 영동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 한 해 영동군의 목표는요,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런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미래 그 발전된 영동의 모습을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또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신다면 분명 가능하리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년 특집 충북 오늘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네. 내일은요, 증평군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복지 그리고 살기 좋은 고장 증평이 한 해 동안 어떤 군정을 펼쳐나갈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증평군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